안녕하세요. 해공정입니다. 자, HLB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1.7%가량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낙폭을 줄이면서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HLB가 약세 마감한 이렇게 하락한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첨생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인데요. 이 부분이 개정안을 통해서 이번에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그 일정까지도 함께 알아보면서 관련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 오늘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데는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수급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수급 부분에 있어서 HLB의 세력들이 뭐 받아주지 않으니까 HLB로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근데 뭐 HLB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이 좀 주춤주춤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죠. 나왔습니다만 워낙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오늘 마이너스 2.59%또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수급이 좀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리가캠이라든가 또 최근에 강했던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빠져나가는 수급들이 그럼 어디로 들어갔느냐라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자, 오전장에 제가 HLB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브리핑 내용에 보면 오늘 수급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자, 오늘 오전에 브리핑입니다. 자, 여기 내용 보면 자,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많이 움직여 왔던 HLB, 그런데 이 세력들의 이 수급들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차이가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HLB가 이렇게 힘있게 탄력있게 반등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투자자님들이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결국은 세력들의 마음이니까. 그럼 이 세력들의 마음이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쵸? 우리 HLB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HLB가 아닌 어디로 들어가느냐를 우리가 파악하면 우리가 다른 쪽에서 HLB에서 당장 급등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익 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제가 투자자분들 계속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잘 따라다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HLB가 이렇게 빠지는 데는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LG 엔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국내 대장 1등 종목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어땠나요? 그동안 고작 반등 나온 게 요거였어요. 예. 보시면 그동안에 워낙 많이 내려왔는데도 주가가 더 많이 밀려 내려갔었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더 많이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반등이 좀 나왔고요. 오늘은 개파락한 이후에 이렇게 3.5%나 크게 급등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한 데는 투자자님들이 뭐 시황글이나 뭐 이것저것 막 찾아보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 데는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인 이슈 이벤트들이 좀 부각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30조 규모의 뭐 우리 저 경제를 위해서 추경을 밝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런 내용들을 밝히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상대적으로 먼저 치고 나갔었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냥 수급발로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갈 때 아무래도 먼저 치고 나갔었던 제약바이오 쪽이 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 전문가님 HLB는요? HLB도 마찬가지다. 네.
그동안에 물론 HLB가 지속적으로 계속 날아가지는 않았습니다만 HLB는 그동안에 올려놓고 주가가 빠지지 않았다. 네, 잘 버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만원대 전후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이런 형태로 보여줬었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마다 내가 평단가가 어느 가격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만큼 떨어져도 평단가가 높아버리면 단 1도 안 올라 보이는 거고요. 평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평단가가 어느 가격이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도 제가 강조드렸듯이 화살표 매매 신호에 대한 어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좀 해나가시면서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주가의 하락은요, 단기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들을 투자자분들이 좀 아시면 그러면 HLB도 이제 반등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기들을 좀 일정 조율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시기는요,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로 가면서 IT 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강하게 나왔던 삼성전자나 또는 최근에 이렇게 반등 나오고 있었던 2차 전지 쪽,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또 반등 나오는 모양새인데 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이 반등이 좀 더 나온다면 그게 눌릴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냐? 바로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가 있을 현지 날짜가 11일이니까요. 우리 한국 날짜로는 아마 12일 새벽쯤이나 12일 밤에 또는 12일 우리 한국 장중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실제로는 이르면 그래서 12일 날 우리 반도체 쪽이나 또는 2차 전지 쪽이 영향을 받을지 우리가 12일, 13일 정도의 이 변동성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제약바이오는 다시 한번 뭐 바닥을 잡는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HLB 쪽에서도 그 시기에서는 반등이 나올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바로 12일 날 밤 10시 30분에 나오죠. 한국 시각입니다. 10시 30분에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1월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나오고요. 13일 날은 PPI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지표가 우리 나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지표, 그 다음에 고용 동향은 미국의 금리 결정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기 때문에 12일, 13일 날 나오는 이 지표도 역시나 미국 증시를 상당히 좀 흔들 수 있다. 추가적으로 급등,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락했다가 오늘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요. 추가적으로 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아래로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만큼 큰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들까지 좀 체크해 줘야 된다. 그러면 날짜상으로는 수요일부터니까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변동성이 다시 한번 크게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제약바이오 쪽 또 HLB 쪽에서는 반등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첨생법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첨생법 뭐 많이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 내용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그 첨단 재생 의료 기술을 그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만 제한됐었던 그 첨단 재생 의료입니다. 요 부분을 일반 환자에게도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 요 내용입니다. 가장 큰 내용은요. 자, 그 중대 질환, 희귀 질환, 난치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런 법안이 되겠고요. 이번 개정안이 어쨌든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일자가 바로 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첨단 재생 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이런 의료기관에서 사전에 시설이라든가 또는 장비, 뭐 인력 요건들을 갖추고 지정을 받게 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혜택들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와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라고 투자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추천 강조해서 뭐 매수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관련주니까 참고만 하세요. 바이오 솔루션, 태고사이언스, 메디포스트, 뭐 차바이오텍 정도, 요 정도 관련 기업들이 이제 첨단 재생의료 관련된 첨생법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련 법안들이 어쨌든 우리 제약 바이오 쪽으로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2월 21일이니까요. 그에 앞서서 우리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다시 한번 뭐 예를 들어 주가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제약 바이오가 아직까지는 제약 바이오가 워낙 좋죠. 지금 한번 보시면 제약 바이오의 최근 수급의 흐름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좋듯이 코스닥 시장 내에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이렇게 지금은 흐름이 양호하다. 다만 이제 우리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따서 조금 추세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꺾이고 있으니까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HLB는 작은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고요. 지금 이 시기에서 잘 버텨주면 제가 강조했었던 2월 중순 이후죠. 2월 중순 이후에는 바로 FDA 허가 모드로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순 이후니까 이번 주 정도까지는 뭐 좀 정체할 수도 있겠다.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중순 이후에는 좀 바닥을 잘 다지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님들이 뭐 매매 대응입니다. 뭐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네, 앞서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진양군 회장이 뭐 매수한다고 해서 계열사들 매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하느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은 투자님들이 꼭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될 거야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HLB가 그만큼 진양군 회장이 자신감을 가지고 매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FDA 허가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움직이지 않으니까 속이 좀 타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분들 그럴 때일수록 심리적으로 잘 이겨나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주식시장은 항상 심리와의 싸움이니까 그 부분을 투자자분들 잊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이 흔들림 과정에서 멘탈 관리 잘 하셔서 HLB 향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8만원대 9만원대 이상으로 넘어갈 때 그때 투자자분들 이제 본전이나 또 수익 전환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우리 유료 회원분들과 다르게 우리 영상만 보시고 계신 분들은 뒤늦게 뭐 9만원대 10만원대 가면서 본전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본전 올 때 투자자분들이 나 본전 왔는데 어떡하지? 갈등할 때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의 이런 마음고생 다 해놓고 투자자분들이 쭉 주가가 올라갈 때 매매 대응 잘못하시면, 과거에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